깊고 고요한 밤, 별들이 총총히 박힌 2000년대 대한민국 어느 작은 시골 마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밤은 여러분의 지친 마음을 다독이고 편안한 잠의 세계로 인도할 세 가지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따스한 이불 속에 몸을 묻고 저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세요. 마치 할머니의 품처럼 포근하고 시골 밤하늘처럼 깊은 이야기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혹시 잠이 오지 않아 뒤척이고 계신가요? 혹은 그저 평온한 휴식이 필요한가요?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바로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마음을 비우고 흘러가는 이야기 속으로 천천히 빠져들어 보세요. 부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밤을 부드럽게 감싸 안아주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할까요? 조용히 눈을 감아도 좋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별똥별 아저씨와 감나무 할머니입니다. 아주 먼 옛날부터 이곳 시골 마을에는 오래된 감나무 한 그루가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감나무를 감나무 할머니라고 불렀죠. 감나무 할머니는 마을의 시작부터 그 자리를 지켜왔다고 전해져 내려오는 전설 같은 나무였습니다. 매년 가을이면 주렁주렁 탐스러운 감들을 매달아 마을 사람들의 허기진 배를 채워주고 아이들에게는 달콤한 간식을 선사했습니다. 특히 감나무 할머니의 감은 곶감으로 만들면 그 맛이 일품이어서 한겨울 내내 마을 사람들의 든든한 양식이 되어 주었습니다. 감나무 할머니는 단순히 과실을 주는 나무가 아니라 마을의 역사와 함께 숨쉬는 살아있는 증인이자 모두의 보금자리 같은 존재였습니다. 아이들은 감나무 할머니의 넓은 품에 기대어 숨바꼭질을 하고 어른들은 그 아래 평상에 앉아 낮잠을 자거나 담소를 나누곤 했습니다. 감나무 할머니는 그렇게 마을 사람들의 일상과 희로애락을 모두 지켜보며 조용히 함께 나이를 먹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인자한 할머니의 온화한 미소와 같다고 해서 모두들 감나무 할머니라고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하늘에서 별똥별 하나가 휙 하고 떨어졌습니다. 그 별똥별은 마을 뒤편 야트막한 산자락에 고요히 내려앉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간밤에 떨어진 별똥별이 큰 돌멩이처럼 산에 박혀 있다는 소문 때문이었죠. 호기심 많고 장난기 넘치기로 소문난 새아이, 영식, 순이 그리고 막내 철수는 학교를 파하고 돌아오는 길에 그 별똥별이 떨어진 곳을 찾아 나섰습니다. 아이들의 발걸음은 가볍고 신이 났습니다. 야, 진짜 별똥별이 떨어졌을까? 영식이가 앞장서며 말했습니다. 순이는 만약 진짜면 소원을 빌어야 해. 라며 들떠 있었고 철수는 그저 형, 누나의 뒤를 졸졸 따라가며 신기한 눈으로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산길을 한참 오르자 아이들은 거대한 바위처럼 박혀있는 별똥별을 발견했습니다. 밤새도록 차갑게 식었을 텐데도 별똥별은 은은한 푸른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조심스럽게 별똥별 주위를 맴돌며 손으로 만져보기도 하고 귀를 대어보기도 했습니다. 그 순간 별똥별에서 작은 문이 스르륵 열리더니 한 노인이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은빛 머리카락과 자애로운 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노인은 빙긋이 웃으며 자신을 별똥별 아저씨라고 소개했습니다. 이 별똥별은 나의 집이자 내가 세상 곳곳을 여행하는 수단이란다. 이번엔 이 아름다운 시골 마을에 잠시 쉬어가려고 들렀지. 별똥별 아저씨는 아이들에게 신기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먼 별나라 이야기, 우주의 신비로운 풍경, 그리고 별똥별을 타고 여행하며 만났던 각양각색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아이들은 별똥별 아저씨의 이야기에 푹 빠져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귀 기울였습니다.
특히 철수는 반짝이는 눈으로 아저씨를 바라보며 끊임없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별똥별 아저씨는 마을에 머무는 동안 감나무 할머니 아래 평상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과 정답게 이야기를 나누고 감나무 할머니가 들려주는 옛날 이야기에 귀 기울였습니다. 감나무 할머니는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며 바람소리에 실어 마을의 역사를 들려주는 듯 했습니다. 별똥별 아저씨는 감나무 할머니의 오랜 지혜에 감탄하며 마치 친구처럼 서로에게 많은 것을 배우고 나누었습니다. 아저씨는 밤하늘의 별을 보며 마을 사람들에게 우주의 신비를 설명해 주었고, 때로는 별똥별의 조각으로 만든 작은 목걸이를 아이들에게 선물하기도 했습니다. 이 목걸이는 소원을 들어주는 마법의 힘이 있다고 아이들은 굳게 믿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별똥별 아저씨의 존재로 인해 지루했던 시골 생활의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아저씨의 이야기는 늘 신선하고 흥미로웠으며 그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마을에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별똥별 아저씨가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아저씨는 감나무 할머니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할머니, 당신 덕분에 저는 잠시나마 이 아름다운 지구에서 진정한 평화를 느꼈습니다. 당신의 지혜와 마을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나무 할머니는 바람에 나뭇잎을 흔들며 아쉬운 작별 인사를 건네는 듯 했습니다. 아저씨는 아이들과도 아쉬운 작별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영식이는 아저씨에게 꼭 다시 와달라고 부탁했고, 순이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철수는 아저씨가 준 별똥별 목걸이를 꽉 쥐고 놓지 않았습니다. 별똥별 아저씨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다시 별똥별에 올랐습니다. 푸른빛을 띠던 별똥별은 서서히 빛을 발하더니 이내 밤하늘로 솟아올랐습니다. 밤하늘을 가로지르는 별똥별은 작은 점이 되어 사라졌고, 마을 사람들은 아쉬움과 함께 새로운 추억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별똥별 아저씨가 떠난 후에도 마을 사람들은 감나무 할머니 아래 모여 아저씨와의 추억을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특히 영식, 순이, 철수는 별똥별 아저씨가 남긴 목걸이를 소중히 간직하며 가끔 밤하늘의 별똥별을 보며 아저씨를 그리워했습니다. 감나무 할머니는 여전히 그 자리에서 묵묵히 마을을 지키며 때로는 밤바람에 실려 별똥별 아저씨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듯 했습니다. 감나무 할머니는 오랜 세월 동안 변함없이 마을의 안식처이자 지혜의 보고였습니다. 아저씨가 남기고 간 별똥별 목걸이는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의 상징이 되었고, 마을 사람들에게는 잠시나마 경험했던 경이로운 만남의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감나무 할머니는 그 모든 것을 말없이 품어주었습니다. 마치 모든 이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영원한 안식처처럼 말이죠. 이 이야기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인연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위안이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개울과 도깨비불과 잃어버린 구슬입니다. 이 시골 마을에는 맑고 깨끗한 개울이 하나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 개울은 마을 사람들의 생명수이자 아이들의 놀이터였죠. 여름이면 아이들은 개울에서 물장구를 치며 놀았고, 어른들은 개울가에서 빨래를 하거나 밭에 물을 대곤 했습니다. 이 개울은 밤이 되면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달빛이 없는 금이밤, 개울가에는 종종 푸른색 도깨비불이 흔들거린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도깨비불이 개울을 지키는 도깨비의 장난이라고 생각하며 밤늦게 개울가에 가는 것을 꺼렸습니다. 하지만 호기심 많던 영식, 순이, 철수는 그 소문에 늘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들은 도깨비불이 정말 도깨비의 장난일지 아니면
또 다른 무언가가 숨겨져 있을지 궁금해했습니다. 아이들의 상상력은 밤마다 개울과 도깨비불을 중심으로 무한히 확장되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 이장님의 손녀딸인 예쁜 은지의 머리핀에 달려있던 보석 구슬이 사라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 구슬은 이장님이 해외 출장을 갔다가 은지에게 선물한 아주 귀한 구슬이었습니다. 은지는 구슬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에 너무나 슬퍼하며 하루 종일 울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은지의 구슬을 찾아주기 위해 발벗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찾아도 구슬은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은지는 밤마다 구슬을 찾아달라며 슬피 울었고 이장님 부부는 애가 타들어갔습니다. 영식, 순이, 철수는 은지의 슬픈 모습을 보며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특히 순이는 은지와 가장 친한 친구였기에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우리가 은지 구슬을 찾아주자. 순이가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영식도 고개를 끄덕였고 철수도 작은 주먹을 쥐며 동참하겠다는 뜻을 보였습니다. 아이들은 은지의 구슬을 찾기 위해 밤늦게 개울가로 향했습니다. 그들은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흔들리는 도깨비불을 따라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아이들이 개울가에 도착하자 그들은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도깨비불은 사실 작은 반딧불이들이 모여 반짝이는 것이었습니다. 그 반딧불이들 사이에는 잃어버렸던 은지의 구슬이 영롱한 빛을 내며 놓여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은지가 개울가에서 놀다가 구슬을 떨어뜨렸는데 반딧불이들이 구슬의 아름다움에 이끌려 주변을 맴돌며 빛을 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조심스럽게 구슬을 주워들었습니다. 그 순간 반딧불이들은 일제히 날아올라 밤하늘을 수놓으며 아름다운 빛의 향연을 펼쳤습니다. 마치 자신들의 임무를 다했다는 듯 고마움을 표현하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아이들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구슬을 찾았어. 영식이가 기뻐하며 외쳤고 순이는 은지에게 빨리 알려주고 싶어 안달이 났습니다. 철수는 반딧불이들의 아름다운 비행에 넋을 잃고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다음 날 아침 일찍 은지에게 구슬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은지는 잃어버렸던 구슬을 다시 찾았다는 사실에 너무나 기뻐하며 아이들을 껴안았습니다. 이장님 부부도 아이들에게 깊이 감사하며 맛있는 간식을 잔뜩 사주셨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아이들의 용기와 선행에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개울가 도깨비불의 비밀이 밝혀지자 더 이상 개울가를 무서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밤이 되면 아름다운 반딧불이들을 보러 개울가로 산책을 나오곤 했습니다. 이장님은 아이들 덕분에 우리 마을에 또 다른 보물을 찾은 것 같다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아이들은 마을의 영웅이 되었고 그들의 우정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특히 순이는 은지와 더욱 돈독한 사이가 되었고 철수는 반딧불이들을 관찰하는 새로운 취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겉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닐 수 있다는 교훈을 줍니다. 때로는 무섭게 느껴지는 미지의 존재가 사실은 아름답고 순수한 자연의 현상일 수 있다는 것을 말이죠. 그리고 작은 용기와 우정이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마을 사람들은 반딧불이 덕분에 자연의 아름다움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고 아이들은 소중한 우정과 함께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개울가의 반딧불이들은 더욱 선명하게 빛나며 마치 작은 별들이 땅 위를 수놓는 듯한 장관을 연출했습니다. 그 빛은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따뜻한 희망과 행복을 심어주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이 반딧불이처럼 작은 희망의 빛이 항상 반짝이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천천히 숨을 고르며 저의 목소리에 집중해 보세요. 세 번째 이야기는 할머니의 지팡이와 신비한 동굴입니다. 이 시골 마을에는 구불구불한 언덕길을 오르면 닿을 수 있는 아주 오래된 동굴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동굴을 숨겨진 동굴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동굴에 얽힌 전설이 있었는데 동굴 안에는 신비로운 보물이 숨겨져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동굴 속에는 험악한 짐승이 살고 있다는 소문도 함께 돌았기 때문에 누구도 쉽사리 동굴 안으로 들어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아이들에게는 동굴이 미지의 세계이자 약간은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영식, 순이, 철수 역시 동굴에 대한 호기심은 많았지만 어른들의 경고 때문에 가까이 가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동굴은 늘 상상의 나래를 펼치게 하는 공간이었습니다. 마을에는 지팡이 할머니라고 불리는 아주 현명한 노인이 살고 계셨습니다. 지팡이 할머니는 항상 오래된 나무 지팡이를 짚고 다니셨는데 그 지팡이는 할머니의 몸만큼이나 오래된 것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마을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듯했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늘 할머니께 조언을 구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걷잡을 수 없는 가뭄이 찾아왔습니다. 개울은 말라붙고 밭작물들은 시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걱정과 시름에 잠겼습니다. 이장님은 물론이고 모든 마을 사람들이 해결책을 찾기 위해 애썼지만 뾰족한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지팡이 할머니가 모두가 모인 자리에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숨겨진 동굴 안에 샘물이 솟는다는 예시이야기가 있단다. 나의 이 지팡이가 그 샘물을 찾을 길을 안내할 게다. 마을 사람들은 반신반의했지만 할머니의 지혜를 믿고 따르기로 했습니다. 아이들은 할머니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동굴에 대한 호기심과 두려움이 뒤섞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특히 영식은 할머니의 지팡이가 정말 샘물을 찾을 수 있을지 의문을 품었습니다. 지팡이 할머니는 영식, 순이, 철수를 데리고 동굴로 향했습니다. 할머니는 아이들에게 동굴 속에서 조심해야 할 것들과 샘물을 찾는 방법을 일러주었습니다. 용기를 내어 나를 따라오렴. 하지만 절대 서두르지 말고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겨야 한단다. 할머니는 한 손에 지팡이를 짚고 다른 손으로는 작은 랜턴을 들었습니다. 동굴 안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어둡고 서늘했습니다. 아이들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할머니의 뒤를 따랐습니다. 지팡이 할머니의 지팡이 끝에서는 은은한 빛이 흘러나와 어두운 동굴을 밝혀주었습니다. 그 빛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움직이며 길을 안내하는 듯 했습니다. 아이들은 할머니의 지팡이에 마법 같은 힘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동굴 속의 낯선 소리와 차가운 공기에 살짝 긴장했지만 할머니의 침착한 모습에 안심하며 계속 나아갔습니다. 한참을 걸어가자 지팡이 할머니의 지팡이가 갑자기 한쪽 방향을 가리키며 멈춰 섰습니다. 그곳에는 거대한 바위가 길을 막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지팡이로 바위를 3번 두드리자 놀랍게도 바위가 스르륵 열리며 새로운 길이 나타났습니다. 그 길 끝에는 맑고 시원한 샘물이 솟아오르고 있었습니다. 샘물은 동굴 속에서 영롱하게 빛나며 마치 보석처럼 반짝였습니다. 아이들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샘물이다. 샘물을 찾았어. 순이가 기쁨에 겨워 외쳤고 철수는 샘물에 손을 담그며 시원함을 느꼈습니다. 영식은 지팡이 할머니의 지혜와 지팡이의 신비로운 힘에 감탄하며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 샘물은 마을의 생명줄이니 아껴 쓰고 소중히 여겨야 한다. 할머니는 아이들과 함께 샘물을 길어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샘물이 솟아났다는 소식에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가뭄은 해결되었고 마을에는 다시 활기가 넘치게 되었습니다. 밭작물들은 다시 푸르게 살아났고 개울에도 물이 졸졸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장님은 할머니께 깊이 감사드리며 마을의 은인이라고 칭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지팡이 할머니는 더욱더 마을 사람들의 존경을 받게 되었습니다. 할머니의 지팡이는 단순한 지팡이가 아니라 마을의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지혜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아이들도 더 이상 동굴을 무서워하지 않게 되었고 가끔 할머니와 함께 동굴을 찾아 샘물을 마시곤 했습니다. 그들에게 동굴은 이제 신비로운 모험의 장소이자 생명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가진 지혜와 경험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그것이 때로는 기적 같은 일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자연과의 조화로운 삶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지팡이 할머니의 지혜와 용기가 마을을 구했듯이 우리 모두에게도 내면의 지혜와 용기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 지혜는 때로는 아주 작고 평범한 것에서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3가지 이야기가 모두 끝났습니다. 여러분은 깊은 잠에 빠져들 준비가 되셨나요? 별똥별 아저씨와 감나무 할머니의 따뜻한 만남, 개울과 도깨비불의 아름다운 비밀, 그리고 지팡이 할머니의 지혜로운 동굴 탐험까지, 이 모든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잔잔한 평화와 아름다운 꿈을 선물했기를 바랍니다. 2000년대 시골 마을의 고즈넉한 밤은 이제 깊어지고 창문 너머로는 풀벌레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려옵니다. 걱정 근심은 잠시 내려놓고 편안하고 행복한 밤 되세요. 부디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꿈속에서도 아름답게 이어지기를 바라며 저는 여기서 이만 물러나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좋은 꿈 꾸세요.